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장중 기준 사상 최고가를 모두 경신하는 날이었는데요. 오늘 마감은 2115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530선을 다시 한번 되찾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IT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은 삼성전자였는데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꿈의 100만 원까지 올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 안에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전문가와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분석으로 대박클럽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30포인트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마감은 2110선 위에 올라와서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상승장에 큰 힘을 보태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장 시황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겉모습은 좀 화려하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은 일반 투자자들께서 접근하시기가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루 쉬었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들은 좋은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다행히 잠시 좀 주춤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중심의 시장 흐름들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시각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속을 좀 까보니까 몇 가지 좀 불안한 요소들이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만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한 매도 흐름들,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그동안 지수가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순매수 기조가 꾸준하게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상승했던 적을 고려해 본다라면 현재 시장 분위기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미국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모습들이 지표상으로 나타나면서 유럽이라든가 남미라든가 북미 쪽의 증시 상황들은 오히려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담아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 종목군이라든가 업종군을 좀 살펴보니까 자동차와 화학 업종들이 오늘 IT라든가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번 주 시장에서 지지선이 있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에서는 지지선을 중심으로 한 재반등 흐름들이 다시 좀 순환하는 양상들이 전개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을 했지만 사실상 코스피 지수의 최고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다지 좀 더 어려운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겉은 화려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내일 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지우실 수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종목별로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은, 추격해서 매수하다 보면 번번이 고점에서 밀리는 양상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장 초반 상황에서 강할 때는 매수 시기를 공격적으로 잡아가시기보다는 물량을 좀 나눠서 잡는 전략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좋은 종목들, 주도주였던 종목들을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매수하는 그런 관점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화학 또는 반도체 또는 중공업 그리고 정유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또는 TV에서 자주 언급되는 종목이 아니라 그 주변주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줄여가는 관점에서의 시장 접근들이 필요하고요. 종목은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압축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추격 매수 관점보다는 기다리는 관점에서의 좋은 가격에서 매수 시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지수대로 본다라면 올 초에 기관 투자가들이 내놓았던 레포트 내용들, 보고서 내용들 잘 보셔서 아실 겁니다.
올해 전망했던 것이 정강 후약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목표치가 2300에서 2400이었습니다. 지수 2000포인트를 고려한다면 15%에서 2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20일 평균선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2000포인트 초반대, 오히려 2070포인트에서 80포인트 내외 사이가 조정을 받았을 때 중요한 지지 기반인데 지지 기반이 바로 발 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물량이라든가 주식수를 막 늘려가는 전략들보다는 일단 일정 정도 30% 정도 현금 비중 확보해 두시고 부진했던 포트폴리오들은 좀 정리를 하면서 50%까지 현금 비중을 늘리고 오히려 나머지 50%는 주도 종목으로만 포커스를 두면서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들 또는 못 샀다라고 하면 50% 정도는 주도주를 좀 싸게 사볼 수 있는 타이밍을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도주 중심의 저점 공략이 포인트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의 투자 비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수요일 순서인데요.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이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방법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가 어김없이 이어지는데요. 문자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지 남겨주신다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안내 말씀이 더 있습니다. 이제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를 시작했는데요. 주식시장에 내로라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확실한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앞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대응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홀딩 전략을 세워주셨던 LG화학과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예, LG화학, 두산인프라코, 현대중공업. 이번 주에는 다소 좀 불안불안한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조상에서는 흔들림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추세 지지 라인에 있고 여전히 매수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유지 전략들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통해서 그러한 흐름들을 가능한 건지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은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준 연후에 박스권의 흐름들을 좁은 공간에서 진행을 하면서 지지선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조정을 받긴 했지만 탄력적으로 저점대의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모습이고 일단 고점 위에서 지지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라든가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흐름들 아직 물량을 본격적으로 내놓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기조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인데요. 네. 현대중공업은 이번 주와 지난주 특별하게 보합권대에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중에 강한 반등 양상들이 전개되기도 했지만 고점에서 좀 밀렸고 또 지수가 2100포인트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다소 탄력이 좀 떨어지는 또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에 좀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양상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역시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LG화학과 같은 과정들을 좀 거칠 수 있다. 그래서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좀 많이 낮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익을 내주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수익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냥 보유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여전히 중공업 관련된 섹터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 인상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특히 유가 상승을 하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름이 적게 먹고요. 그리고 특히 드릴십이라든가 이런 원유나 자원 개발과 관련된 특수 선박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주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의 조선사들은 기술력들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의 포커스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두산인프라코어죠? 네. 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LG화학과 같이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거래를 좀 동반해주면서 아래 꼬리를 달았고, 또 물량들이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팔아줬기 때문에 다소 조정을 받았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을 넘어선 상태에서 지지 기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물량을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저점을 공략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추세선들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28,000원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도 시점을 고려하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이미 GS 같은 경우는 상승 기조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셔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유가 상승에서 가장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업체들이 정유화학 섹터의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GS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 상승 있을 수 있겠고요.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흐름들 비교적 좋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지하는 투자 전략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S와 CJ 오쇼핑까지 총 5종목을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수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요. 이제 GS와 CJ 오쇼핑까지 살펴봤고요.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유망 산업들과 그 관련한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야를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유망 산업이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안 움직이는 업종이 있습니다. 네. 같은 IT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반도체 군들 또 IT 관련된 것들을 테마로 묶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하이닉스 비교적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반도체 섹터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장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좋았었는데, 반면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태블릿 PC 관련된 것을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네. 오늘은 LED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못지않게 LED 시장이 올해에도 활기를 띨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들을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나요? 예, LED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작년에 LED TV, 또 특히 월드컵 이후에 LED TV 시장들이 급속도로 팽창을 하면서 상당히 실적들이 좋았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 LG이노텍이라든가 삼성전기 이쪽 IT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탄력성들이 상당히 강했다가 타이밍상으로는 지난 하반기부터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연후에 좀처럼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는 원인을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살펴드리도록 할 건데요. LED 시장에서 가장 포커스는 2010년도에 성장할 만큼 상당히 많이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LED 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는 당장은 TV 쪽이지만 이 TV 쪽에서 과거의 LED의 광원이라든가 그 해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TV 하나를 하면은 LED가 사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LED 부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실적들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기술력이 발전을 하면서 LED를 사방에다 깔지 않고 한쪽 면에다만 깝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많이 늘어나는 섹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LED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수익성들이 좋아지면서 시장이 2차 전지 산업처럼 팽창을 하려면 바로 조명 분야에서 LED가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나타나고 시제품이 나오면서 보편화되는 그런 흐름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줘야만 LED가 본격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 시장 내용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드릴 건데요. 2009년도, 2010년도 접어들면서 전체적으로 LED는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 TV라든가 또는 모니터, 이쪽 LED 모니터 쪽 분야에서 급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갈 때 무려 300% 가까운 성장, 그리고 2010년, 2011년도는 상대적으로 65% 정도밖에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사는 투자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012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초록색의 디스플레이 산업들이 정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LED 쪽이 공급 과잉이 하반기부터 집중화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성과가 더 나올 가능성들이 적지 않느냐라는 시각들이 시장에 나타났던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조명 쪽 시장을 보시게 되면 조명 쪽은 2012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연말 정도에 그런 뉴스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제 백열 전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보셨을 거예요. 바로
백열전구를 대체하고 그 다음에 형광등을 대체하는 그런 시장이 바로 LED 조명 분야입니다. LED가 열 효율성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수명 측면에서는 월등히 좋지만 문제는 모든 조명 기구들을 바꿔야 하는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워낙에 성능은 좋지만 때이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각국의 정부 정책들 또 각 기업들의 제품에 대한 표준안들이 마련돼 줘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것이죠. 그 시기가 2011년도 하반기는 좀 지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차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2년도 이후에 20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 본격적으로 커지죠. 아마 요 비슷한 그래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 산업에서 어느 쪽 분야가 커진다라고 하죠? 자동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이나 축전지, 대용량 축전지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래프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산업 관련된 화학업종들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LCD TV 분야하고 LED TV 분야하고 LED TV 아직 우리 주변에 많이 깔리지 않았는데 더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의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각 기관 투자가들 증권사에서 내놓는 분석 보고서 내용들이 대동소이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 상반기를 지나가면서 LCD 분야하고 LED 분야의 TV나 디스플레이 쪽은 거의 5대5 상황이 됩니다. 현재 LCD TV 갖고 있는 분들이 당장 LED TV로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옛날에 그 컴퓨터 있을 때 CRT 컴퓨터 이렇게 모니터 뚱뚱한 거 있었잖아요. 그게 한번 LCD 모니터로 바뀌었는데 이 LCD 모니터가 평면이라서 공간의 효율성은 좋은데 내가 좀 더 환하게 봐야겠다라고 해서 LED를 바로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TV 쪽 분야 같은 경우에도 당장의 교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 50% 정도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급성장할 수 있는 한계점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매출 신장 가능성들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종목 섹터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또 다른 특징들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라든가 LG 계열의 TV 쪽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밸류체인, 어느 기업들의 가치, 또 어느 과정에서의 기업들이 가장 가치가 있는 회사냐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LED 메이커들을 보게 되면, LED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삼성 LED 그리고 루멘스, 서울반도체입니다. 문제는 삼성 LED는 CMO라고 하는 대만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또 그 삼성전자에도 납품하고 있죠. 루멘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대만 업체에 다 납품합니다.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패널을 만들어서 TV를 생산해내는 회사는 소니나 삼성전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LED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꼭 어느 한 군데에 실적이 몰리지 않고 다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시장이 축소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자기 계열사 거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라든가 루멘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시장이 위축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출에 대한 신장 흐름들이 조금 더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LG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반도체는 삼성이나 LG 쪽 모두 다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좋고요. 또 외국계 회사에도 납품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LG라든가 삼성 LED 쪽, 삼성 전기 쪽이죠. 이 삼성 전기 쪽만이 수직 계열화 가능성들을 통해서 그쪽의 매출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시장의 탄력이 둔화될수록 또는 시장에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올수록 루멘스라든가 서울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성들이 둔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조를 갖고 있다.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LED 산업은 올해 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1분기까지는 일단은 제품이 비수기 시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연말과 연초 시즌에 그 중국 쪽이 아니죠. 미국 쪽이죠. 미국에서 IT 쪽이라든가 TV 수요들이 좀 늘어나면서 게임기 쪽이라든가 모바일 쪽 수요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가는데 문제는 이것이 LED의
제품을 생산해내는 회사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TV를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실적만 일부 좀 좋아지는 구조. 이것도 재고를 좀 소진하는 쪽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 성장이 급격하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2011년도 초쯤 가야 본격적으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하반기부터 2010년도 하반기부터 대량 출하된 물량들이 좀 소화될 수가 있다. 2011년도 후반 정도 가야 그런 점들을 염두해 주시고요. 현재 2011년도 1분기 때는 LED 가격이 거의 바닥권의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반기 쪽으로 가야 가격에 대한 회복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공급 초과 상태에서의 시장 흐름들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많냐 공급이 많냐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 경제 논리죠. 그래서 수요를 보시게 되면 2011년도부터 수요는 급격하게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도와 11년도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를 보시게 되면 수요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2011년도, 12년도 좀 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일단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공급량이 초과되어 있는 모습들이 오른쪽 동그라미에 나오죠. 이 초과되어 있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재고량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다시 공급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2009년도에 만들어진 다음 장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과 순위인데 지금은 국내 회사들이 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9년도에는 18위, 19위였는데 지금은 거의 10위권 초반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서울반도체 시장 지배력 좋은 회사입니다. 6위권대에 있고 그리고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한 회사들이 4위권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서울반도체, LG이노텍, 삼성전기가 대표적인 LED 대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들 종목들의 투자 시기들은 가능하면 1분기, 3월달 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를 전후로 해서 3월이 끝나갈 정도 전후로 해서 시장에 좀 포커스를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명 시장이 얼마나 대단한 시장이냐 이거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LED와 관련된 뉴스들을 접하실 때에는 조명 시장이 열리는 거에 대한 신호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내용들 시장의 조명기구들을 막 바꾼다든가 이런 시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되겠고요. 어깨에 표준들이 마련되는지의 내용들이 뉴스에서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LED 관련된 회사들에는 호재성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용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과 디스플레이 쪽, 특히 TV 쪽 분야하고 살펴보시게 되면 조명 시장은 2012년도부터 본격적인 급증하는 양상들이 전개되죠. 근데 LED TV용 시장 같은 경우는 2011년도, 12년도가 사실상 어느 정도 시장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실질적으로는 감산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체 수요가 일어나려면 좀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조명 분야에 포커스를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조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호전기라든가 이런 작은 LED 중소업체들이 있지만 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주변 기기들을 만들어내는 조명 회사이지 실제 LED의 핵심 부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소재 회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개 회사 LG이노텍, 서울반도체, 삼성전기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이 대표적인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우리가 대장주를 고르는 것은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보다 좋은 내용들이 나왔을 때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고 시장의 마켓쉐어를 지배할 수 있는 1, 2등주의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의 빛과 조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특히 녹색 성장, 차세대 미래 성장 관련된 산업에서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감한 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술력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우월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회사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들 최근 오늘자 신문에도 좀 나왔는데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CEO가 누구냐를 좀 보셔야 돼요. 바로 이전에 삼성전기라든가 또는 LG반도체, LG디스플레이에서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들은
사실상 같은 회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중소형 회사들 중에서 CEO가 누구냐, 이 사람들의 이력이 어떻게 되느냐는 검색을 해보시면 어디든지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꼭 확인하시면서 가능하면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에다 포커스를 두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ED 시장의 현재와 미래 살펴봤고요. 그리고 유망 종목인 삼성전기, LG 이노텍까지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 종목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려주실 건가요? 예, 이번 주는 네. 제가 종목을 안 찾아본 게 아니라 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지난주에 종목이 이번 주에도 네.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정유와 화학업종들의 반등 타이밍을 좀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LG화학과 GS를 지난주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이번 주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을 지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지선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GS를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같은 경우가 그 정유화학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 관심 있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에너지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정부에서도 그런 네. 립서비스 내용들이 나오긴 했지만 좋은 내용들은 아니었죠. 이거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가격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냐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실제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과는 달리 기관 투자가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지 물량을 좀 줄여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룹사에 대한 IFRS 도입에 따른 지주회사의 메리트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으면서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게 되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은 작년에 나타났던 6월달 이후부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과열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2개월 이상의 박스권을 다시 한번 넘어섰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이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7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초반대에서 매수 시점들을 잡아보시는 전략들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런 박스권대를 넘어서면서 거래도 동반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에도 함께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편입 종목들이 오히려 큰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5일 평균선이 꺾였기 때문에 지지선에 대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0월달 이후에 박스권의 조정을 거치면서 한 단계 점프를 하고 지금 박스권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스권대로 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40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39만 원 사이에서의 중요 지지선들이 다 몰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 과연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꺾이는지 여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신규로 좀 사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0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40만 원대 이하 기회가 놓여진다면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이보다 좋은 종목은 없다. 지난 시간 관심 종목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LG화학과 GS 살펴드렸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상담 신청해 주신 종목들 살펴드리는 시간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 저희 눌러서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를 저희에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분은요. 1010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심택을 14,5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신데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심택은 네. 사실 재작년에 키코 관련된 그 휘말렸던 종목이었죠. 키코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막 흑자 도산하겠다 막 이런 우려들 많이 자본 잠식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죠. 심택은 나름대로 좀 기술을 갖고 있는 IT 대표적인 PCB 관련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PCB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이쪽 분야의 큰 회사들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원가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영업이익률이 나름 좋은 회사입니다. 매출 원가율 같은 경우가 80% 정도고 여기에 판관비가 약 6% 정도니까
사실 영업이익률을 따지면 20%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무제표라든가 재무구조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0%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작년에 키코 관련돼서 자본 잠식 상태에서 있었지만 올해 예상되고 있는 매출액이라든가 영업 흐름들은 비교적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매출액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안정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가들이 내놓고 있는 투자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한 단계 조금씩 올라가면서 목표 주가가 2만 원 정도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봤을 때에는 직전 고점 앞두고 주가가 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투자자들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근데 저는 이런 이 심택 같은 종목들을 신규로 추천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수가 올라갈 때 좀 같이 반응해주는 종목들이 필요하고요.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중소형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때 테마가 움직일 때 반짝 강한 모습들, 물론 탄력성이 2%, 3% 올라가는 코스피에 있는 대형 종목들보다는 4%, 5%씩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타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유혹을 많이 느끼긴 합니다. 그러나 이들 종목들은 올라간 만큼 떨어지기도 빨리 끊습니다. 냄비와 같은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편안하게 투자하시기에는 부담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신규 추천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지 않지만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14,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 기반들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물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의 외국인 흐름들은 아직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 2, 3일 동안 외국인들이 물량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조가 이어지는지를 보시면서 14,000원대를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이제 이번 주 확인하시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KB금융 한번 살펴볼게요. 1년 정도 갖고 계신데요. 58,500원에 매수하셨고, 50%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435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제야 원금에 도달을 했는데요. 언제쯤 매도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은 매도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이제 저하고 같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센터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이제 매매를 하시죠. 증권사 직원들도 이제 다 제도가 바뀌어서 매매를 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산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 않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주식을 내가 거래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회사고 오랫동안 투자할 거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손해를 봤다가 1년 만에 복구할 수 있는 시점에 왔고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플러스가 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행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갈 때 움직이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이긴 하지만 일단 은행업종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들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화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던지는 타이밍 아니고요. 또 흔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밀리더라도 57,000원 요 정도 수준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밀리더라도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잊어버리시고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들이 상대적으로 좋다. 그래야만 1년 전에 매수하셨던 6만 원대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올해는 분명히 주니까 그때까지는 좀 가지고 계시는 전략이 좋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 은행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을 살 만한 것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바로 1년 전 매수하셨던 그 고민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기존 종목을 그냥 갖고 계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7854님께서 두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이 가운데 한 종목만 살펴드릴게요. 두산중공업을요, 83,4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갖고 계시는데요. 파는 게 낫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현재 주가에서 크게 손실 보시지 않은 상황인데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40%네요. 40%는 좀 높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핵심 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탄력이 둔한 종목들은 물량을 좀 줄여놓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렸고 두산그룹 같은 경우가 조금 나아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를 제가 추천해 드리면서 두산중공업, 두산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아질 분위기다. 그리고 최근 뉴스에 이슈가 되는 게 뭐죠? 바로 전기와 관련된 겁니다. 두산중공업은 발전 터빈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정부가 일단은 발전 용량들을 좀 늘려서 전기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주가가 크게 떨어질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보유 전략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물량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40%는 좀 많고요. 한 30% 정도로 비중을 좀 줄여놓으신다 생각하시고 보유하는 전략들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포스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를요, 059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47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예, 포스코 철강 참 안 움직입니다. 정말 예. 지루하게 움직이는데 왜 유독 철강 업종들 중에서 현대제철과 나름 동국제강 같은 회사들만 움직였고 포스코는 네. 안 움직였을까? 그것은 수요와 공급 측면입니다. 이 철강 관련된 회사들은 경기가 좋아져야지 본격적으로 철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철강 관련된 시장은 경쟁이 좀 치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 쪽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려면 건설, 그리고 또는 그 인프라, 이런 쪽 분야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생산량들이 좀 늘어나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전개가 돼야 되고요. 또 원재료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나름 아픈 고민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당장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이분이 48만 원 정도에 매수하셨다고 그랬죠? 47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47만 원이요. 그래서 네. 47만 원이면은 뭐 가격을 거의 바닥권대 안정적인 박스권 저점에서 매수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박스권대 흐름들이 앞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9개월 가까이 45만 원부터 50만 원대 사이에서 구간은 얼마든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굳이 물량을 조금 좀 줄여놓으시고 조금 탄력적인 종목으로 바꿔 타시고자 한다면 오히려 상반기에는 반도체 관련된 섹터라든가 그리고 은행 업종들 이런 쪽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다 포트폴리오 변경하시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셌던 종목들을 좀 싸게 사는 쪽으로 그래서 물량을 조금 줄여서 교체하는 그런 전략들이 좋겠고요. 이익 나고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던지지 말고 보유하는 전략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669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LG전자를 1년 정도 보유하셨습니다. 12만 8천 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지금 오르고 있는데 매도 시점 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똑같습니다. KB금융하고 똑같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고요. 오를 수 있는 시기에 오르지 못했고 지금은 LG전자 내부적으로 임직원들 모두가 큰 마음을 먹고 있죠. 올해는 시장의 판도를 한번 바꿔보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 전략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태블릿 PC 관련된 분야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가전 분야들이 일단은 반짝 특수를 노리면서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고 이제부터는 수요가 좀 본격적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좋은 내용들이 솔솔 들리고 있죠. 바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같은 경우는 IT 가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선진국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회복 기조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진국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들,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들은 오히려 좋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태블릿 PC 관련돼 가지고 올해 상당히 많은 양의 제품들이 쏟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고 제품 수요를 더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핸드폰이라든가 모바일 PC 같은 경우, 태블릿 PC 같은 경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이쪽 분야는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놓여져 있고 이런 쪽에서 적극적인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 증가되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 좋고요. 또 애플과 관련돼서 상대적인 경쟁사인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주가 시그널들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8190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동국제강 살펴볼 텐데요. 동국제강을 35,1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갖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서 이 세무조사 소식 때문에 잠깐 내렸다가 다시 그래도 보합권까지는 올라왔네요. 예. 예. 오늘 뭐 크게 빠졌다가 올라온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악재로 빠지는 회사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은 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한번 물량이 털려 나갔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주가가 빠진 게 한 15일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데도 최소한 한 달은 걸린다. 내려갈 때 빨리 빠졌던 종목들은 올라올 때도 빨리 올라올 수는 있지만 직전 고점을 바로 벗기는 에너지를 갖기에는 한 달 이상의 시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국제강은 자동차 쪽 같은 경우가 환율 부담에 대한 분위기 또 중국 쪽에서의 다소 조금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위축되는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측면에서는 한 번 상승하고 숨고르기 과정이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겠고요. 제가 매수 가격을 좀 잊었는데 네, 35,100원에 네, 매수했습니다. 35,000원 정도면 네. 일단은 반등을 이용해서 가격대까지 회복될 수는 있겠습니다. 문제는 네. 37,000원 이상을 넘기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들이 더 빨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35,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 시에 물량을 좀 줄여서 바꿔 타시는 전략들이 좋다. 지금은 오히려 직전 고점을 못 벗기게 되면 지루하게 매수가를 중심으로 해서 횡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염두에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 기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매수가 이상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또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지 잘 보시고요. 그러면 일단 직전에 매수하셨던 35,000원부터 37,000원대 사이에서는 한번 물량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기회는 한 달 정도 범위 내에서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642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이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텍 플러스입니다. 올해 신년 새내기주인데요. 17,500원에 매수하셨고요. 250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 저는 이런 신규 종목들 예. 올라올 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사실 기업에 대한 워낙에 요즘은 또 종목들이 많이 상장되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을 이제 분석하고 기업의 이제 회사의 내재 가치들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를 좀 봐가면서 봐야 되는데 네. 인터플렉스가 이제 반도체 칩 검사 장비 회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검사 장비 분야에서 특히 이 방막형 태양광 관련돼서 검사 장비들 좋긴 한데 제가 이전에 태양광과 관련된 산업들 밸류체인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검사 장비는 사실상 어떤 회사다? 전방위 회사가 아니고 뒤쪽에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방산업. 예를 들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시장 산업들이 막 성숙돼 줘야만 뒤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 수요가 따라서 늘어난다는 것이죠. 후방 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의 어떤 주가 변화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된 종목은 최소 한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본격적으로 주가의 적정 구간들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일단 17,500원 정도가 매수 가격이신데 실제 17,500원은 상장 이후에 거의 최고점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회사 가치를 보고 투자하셨다라고 하면 태양광과 관련된 시장 흐름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또 LED 시장과 또 태양광 관련된 LCD 관련된 이쪽 분야의 시장들의 검사 장비 수요들은 하반기 정도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실 필요는 있겠고요. 또 한 달 정도 후에 주가 흐름들을 보셔야 되는데 만도도 그랬고 삼성생명도 그랬고 좋은 회사들 상장한 거 보시게 되면 한 주가가 상장 초기에 올라갔을 때 따라잡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워낙에 좋은 회사라서 못 사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 이런 회사들은 실제로 추가 상승을 더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 조금 기다리는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보유하는 것 외에는 좀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손절을 하고 바깥하기에는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투자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보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3764님 꼭 전장석 센터장님께 인텍 플러스를 상담받고 싶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롯데 삼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년째 보유 중이신데요. 435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를요, 124,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60% 갖고 계신데요. 요즘 주가가 조금 박수권에 있어서 답답하네요. 교체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네. 이렇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는 정말 편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움직이는 종목, 심하게 움직이고 많이 수익을 주는 종목은 그만큼 고통도 심합니다. 롯데삼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식음료 업체 회사이고 잘 망할 회사는 아니죠. 망할래야 망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들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회사고 워낙에 자산 가치가 좋은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산가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놓여져 있는 분위기이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 섹터 흐름들을 좀 살펴본다면 오히려 조금 회복 기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9년
10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시고 이런 관점에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LG전자라든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장기 투자의 마인드를 좀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물량들이 많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2010년도에 박스권을 거쳤고 또 2011년도 접어들면서 박스권 중심 라인대가 25만 원, 6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권대가 또 깨지게 되면 지루한 박스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 움직일 만한 뚜렷한 메리트를 갖고 있지 않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롯데그룹들이 적극적인 M&A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시장의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회사 오래 가져가시려면 미래 성장 산업, 미래의 가치를 먹고 사는 그런 회사로 이 시점에서 부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한 20, 30% 정도만 바꿔보시는 그런 관점에서의 투자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이 답답함도 부럽네요. 네, 네, 다음 종목은요. 정석으로 투자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다음에는요, LIG 손해보험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은 40%고요. 가격이 23,500원에 매수하셨네요. 보내신 분은요, 2923님입니다. 네. 예, 보험주들은 앞서 말씀드린 은행주와 함께 정부가 지금 금리를 좀 올렸는데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그 논리를 좀 떠나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물가에 대한 불안감들도 있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원자재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환경을 사용하고 자연을 사용하면서 특히 선진국들이 이런 부분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책임들이 후진국으로 가고 또 후진국은 선진국의 과정들을 답습을 하는 과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경 파괴라든가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원자재의 계속해서 감소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을 제때 할 수 없는 상황,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다소 정책적인 측면에서 풀었던 자금들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측면에서는 점진적으로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올해 0.75% 정도는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금융 업종들, 특히 화재주와 그리고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오르면 주가가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평가 금액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대 마진, 금융회사들은 다 예대 마진이죠. 고객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또 마진을 내는 것이 금융회사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뚫고 반등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고 좋은 것은 기관들의 매수 흐름들이 조금 형성되고 있고요. 반등을 줄 때 추세선에서 거래량을 함께 동반해줬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직전 고점대 수준까지는 보유가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의 팬분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계신데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관계상 여기서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마무리 짓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한번 출연하시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다시 한번 더 저희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센터장님의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무료 문자 번호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질문은요. 013-3366-0110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안내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를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네로라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확실한 투자 가이드 되드리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엑스원의 전문가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박클럽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